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인간 특성과 언어의 기원 54페이지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본능 중심과 활용 중심의 언어 이론의 차이를 설명을 했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강의를 듣는 분들이 주로 이것을 열람할 텐데요. 핵심은 바로 뭐냐면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사실 본능 중심이라는 게 말하기는 좋습니다. 본능적으로 태어나서 그걸 잘 개발하면 언어의 능력이 발현된다. 마치 그 요술방망이 같은 얘기 같기도 해요. 그냥 탕 치면 마치 우리가 웨인이라고 그러죠. 그 해리포터에서 탁 하면 뭐가 이루어지듯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 언어를 가르치는 게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조금은 좀 의아할 때가 많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능 중심의 언어 이론을 놓고 봤을 때 인간의 어떤 다른 형태, 인간의 모든 것이 다 DNA 속에 갖고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라면서 결국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은 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에서 인간의 어떠한 그 독특함, 지구상에서의 어떤 유일무이함을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행위도 결국 DNA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55페이지부터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위부터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56페이지에 그 비선형적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인간들이 그 행동하는 부분이 우리가 소위 그 순서로 봤을 때 시간을 보면 1분이 가야 2분이 오고 2분이 가야 3분이 가고 5분이 가야 10분이 오고 또 30분이 가야 그 다음에 1시간이 가는 그 바늘이 가는 것처럼 가는 걸 우리가 소위 선형적 리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만사가 어디 그렇게 다 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 선형적 행위도 있고 비선형적 행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모든 것을 한 직선에 놓고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비선형적 행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병렬적 행위로 갑니다. 동시다발적 행위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얼굴도 만지고 책도 보고 또 경우에 따라 옆에 있는 물건에 또 신경도 쓰고 그러나 말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행위 중에 이 부분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점점 힘들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자랄 때 보면 TV 같은 거 딱 틀어놔서 만약에 뽀로로 무슨 만화를 틀어놨다 그러면 애들은 거기 완전히 그게 끝날 때까지는 다른 행동은 아예 일어나지가 않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뭡니까? 아이들의 경우에 소위 선형적 행위에 좀 더 충실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 예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소위 그 영아라고 그러죠. 아이들의 경우에 먹을 때하고 그다음에 행동할 때 이게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 특히 엄마가 아기를 돌볼 때 그런 시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시해서 시간을 확인하고 또 아이에게 대응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유치원 정도 가게 되면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시작이 되지만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가? 가끔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가 이랬었나? 원래 이러지 않았었는데 라는 얘기들을 유치원 이후부터 종종 합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를 보면 그 관계가 단순하게 일직선상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뭐라 그럴까 예측 불허이죠. 거기다가 걔가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에 가면 무서운 중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2병, 오직한 병이라고 붙이겠습니까? 질병도 아닌데 이것을 얘기하면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냥 정상적인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 나를 놓고 보면 별게 아닌데 아이를 놓고 봤을 때 쭉 시간 속에서 정상적인 상황의 기대치가 아니다. 예측 불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왜 예측 불허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가 일직선, 시간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공간에 따라 딱딱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시다발로 일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언제냐? 물론 중학교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아이들의 폭발적인 행동은 이미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다만 아직 몸이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부모한테 좀 편하게 얘기하면 한거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하면 벌써 몸이 자라는 크기가 엄마하고 맞먹게 된다면 글쎄요. 엄마의 예측대로 움직일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선형적 행위다. 이것이 또 하나 언어의 어떤 불예측성, 다시 얘기하면 그 소위 비규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본능적인 측면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의 다양성에 아이들이 서서히 열려가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열려가면서 그 비규칙적인 사회 속에서의 자신들의 행동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가정에 그대로 연결될 때 부모들은 깜짝깜짝 또는 놀래거나 경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그 일례로 여러분들이 57페이지에 그 영어를 보면 Bob flew to Chicago and Mary, 그 다음에 Bob flew to Chicago and Bob flew to Chicago, Mary and 이 뒤에 있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예측에 따라서.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 예측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문장 정체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면서 의미와 구조를 우리가 거의 그 시간차 없이 같이 하면서 되는 결과물들이다. 재밌게 이런 것들을 그 언어를 가르치는 그 인간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영장류에게 그 실험을 수차례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아예 언감생심 하지도 못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언어의 어떤 독특함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 양식도 그렇지만 그 도구 생산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58페이지, 59페이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59페이지의 경우에 우리가 레이벌과 지안이 있어. 레이벌과 지안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소위 그 불어식으로 프랑스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명칭이 뭐냐면 위에 그 59페이지 위에 보면 그 둘째 줄에 잘라내기와 깎아내기 방법, 이것은 인간이 쓰는 정말 독특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석기시와 신석기를 차이를 둘 때 구석기는 필요한 기능이 있으며 필요한 모양의, 예를 들어 돌이라면 돌 모양을 찾았지만 뾰족하거나 날카롭거나, 그런데 신석기에 넘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생기면 어떤 모양이든 원하는 모양으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도구 개발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신석기 이후에 20세기에 넘어와서 도구 개발은 거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말하기조차도, 그 언어를 붙이기조차도 참 부끄러울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물. 얼마 전에 누리호의 그 지구 밖을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그 로켓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신석기에 예를 들어서 잘라내기와 깎아내기 방법이 시작이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웃을 수밖에, 실수를 금할 수 없을 상황이 된 정도까지 이미 이 발전은, 이미 이제 발전이란 단어 비교조차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당황까지 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리버만이라는 사람, 그 60페이지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언어의 그 본능적인 측면으로만의 부분을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본능에 이게 있다고 봐서 이게 있다고, 그 병적 행동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되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마치 씨앗은 있는데 씨앗이 자라서, 식물이 같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까? 산속을 보면 같은 소나무라 하더라도 종류는 같지만 그 모양이 같다?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같지만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그걸 예를 들어 아까 촘스키 말대로 파라미터의 차이에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기에는 그 차이는 거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본능이냐 활용이냐 됩니다. 그 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번 강의 끝으로 중요한 것은 그 61페이지에 그 목적 근접 도구 생산과 잘라내기 깎아내기 됩니다. 예, 그래서 타제석기 같은 경우는 마제석기인데, 타제석기는 어찌 보면은 그 깨어진 걸 가져서 조금 더 부셔가지고 좀 더 날카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마제석기 같은 경우는 뭉툭한 돌을 끊임없이 갈고 우리 마치 칼 갈듯이, 무뎌진 칼을 갈듯이 갈고 갈아서 원하는 모양을 만든, 우리가 마제석기라면 특히 잘라내기와 깎아내기에 아주 극단적인 당시에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보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볼 때 인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독특함, 어떤 행동 양식의 독특함이 언어의 독특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충분한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다음 내용은 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